trajectory is unsurpassed.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Nobody's ever seen anything like it.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 훈련이 420km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며 전술 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한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앙지휘소에서 장창하 대장이 사격 구령을 내렸습니다. 하늘 땅을 찢는 폭음을 터치며 방사포병 중대의 파도식 사격이 진행됐습니다. 방위적 성격의 이 억제 소단들이 의세의 무력 도발과 침공을 예방하지 못할 경우 이 방위 수단들은 즉시 거대한 파괴적 공격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자, 저희가 이란 전쟁에 대해서 쭉 설명해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북한이 어제요 600mm 이 초정밀 방사포 화력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이걸 궁금해 한다면서 이제 북미 대화에 관심을 보였는데 타격 훈련에 나선 배경. 글쎄 어저께 신병철 위원께서 이제 한미 연합 훈련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계속 뭐 방사포는 우리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정확하게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의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북한은 저런 도발을 했습니다. 네. 왜 북한은 훈련이 도발이냐? 이 점을 설명드리면 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활동은 모두 불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핵과 관련된 훈련이라면 모두 도발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월 말에 그 9차 당대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조건 없는 만남을 희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김정은을 만나기만 하더라도 자신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다. 내가 전쟁을 막았다는 위기관리 측면에서의 성과를 자랑할 수 있지만 김정은으로서는 그럴 경우 얻을 게 없다는 것이 2018년과 19년에 확인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현재로서는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를 인정받아야 만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월 말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만남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핵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 불과 한 달 전에 이야기했던 자신의 말을 또 바꾸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위상의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 420km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 불안을 줄 것이다. 이렇게 대남 위협 메시지도 보내기도 했는데 일단 그 김정은과의 만남 방중 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아니다. 끝나고 올 수도 있다 하는데 일단 신범철 위원께서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홍옥영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네. 지금 그거에 대한 반발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항상 한미 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저런 도발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또 어떤 면으로는 지금 미국이 이란과 중동에서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예. 미국의 그 인도 태평양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지금 우려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훈련을 빙자해가지고 자신들의 공격 능력을 과시하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요번에 그 600mm 초정밀 방사포가 전술 핵탄두 뭐 화산 30일입니까?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네. 이제는 그 자신들의 어떤 핵무기 역량을 좀 더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지금 뭐 남북 회담은 상상도 못 하고요. 네. 지금 북미 회담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은 적어도 미국이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질 때 만나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죠. 민주당은 굳건한 안보 태세로 평화를 지키겠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상황을 방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정부를 직격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상황을 뭐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상황 관리. 예, 무엇보다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저는 뭐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비판할 수 있겠죠. 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황을 방치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바로 청와대에서 안보실에서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 유엔 결의 위반을 한 도발 행위다 즉각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민주당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북한의 정략적인 군사 도발과 무력 시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 굳건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러한 이 정도의 메시지가 저는 이 상황 관리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